3월 소비자 신용잔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제를 선행해서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가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미국의 경제 구조가 소비 중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업 투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소비가 무너지면 경제는 둔화되거나 침체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현재 견조한 성장률이 나왔던 배경에는 소비가 탄탄하게 지켜줬기 때문인데, 지금의 소비 지속 가능한지 그 여부는 소비자 신용 잔액의 추이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월달 소비자 신용 잔액은 전월 대비 62.7억 달러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 컨센이 148억이었으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하회를 했고요. 이렇게 신용 잔액이 줄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신용자금 조달이 약화된다는 뜻이죠. 빚을 못 낸다는 뜻입니다. 빚을 못 내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의미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이 리볼빙의 변화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신용카드를 포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증가율이 없다는 것은 결국 빚을 내는데 한계치까지 다다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24년 지금 3월 기준으로 저축률이 3.2%입니다. 0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고, 사실 08년도 이때를 제외해놓고 보면 역사상 가장 낮은 레벨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신용카드 잔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파르게 늘어가지고 1조 1290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저축보다 신용카드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죠. 이런 소비 행태는 우리가 매월 PC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3월달 PC 실질 가처분 소득은 0.2%거든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소득입니다. 여기에 실질 소비 지출 0.5%입니다. 그러니까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이 지출을 한 것입니다. 미국의 소비 행태가 늘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구조상 소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신용자금이다. 신용자금의 조달 여부인데, 결국에 이 부분이 소비자 신용 잔액으로 추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변화율 좀 보시게 되면 과거 신용 잔액 YY와 기준금리와의 그 추이입니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질 때 소비자 신용 잔액이 급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경기 저점을 회복하고 뚜렷하게 성장 여력으로 날아갈 때 대표적으로 먼저 턴어라운드 하는 게 소비자 신용 잔액입니다. 소비자 신용 잔액이 뚜렷한 증가가 먼저 나타나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을 놓고 봤을 때 경기 저점을 뚜렷하게 회복했다라고 볼 만한 데이터는 아니죠. 소비자 신용 잔액이 급격하게 늘어야 이러면서 경제 구조의 소비가 활성화가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미국 경제 구조는 저축이라든지 소득으로 소비를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빚을 내서 소비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 빚의 증가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거죠. 지금은 계속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신용잔액이 빠르게 늘어야 경기의 턴어라운드, 진정한 경기 회복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민감도 있게 MOM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뚜렷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0.1% 증가율을 보였는데, 사실은 이 정도 증가율이면 보시다시피 구매력 약화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소비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그리고 아까 리볼빙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신용카드 대출을 포함한 리볼빙 잔액의 MOM 순 변동을 보시게 되면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0.01% 증가인데 전혀 늘지 않은 것이죠. 한마디로 빌릴 만큼 다 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벨이 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당연히 신용카드 빚이 이렇게 쌓이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서 신용카드의 평균 대출금리가 21.41%예요. 차트 보시면 이게 94년 집계 이후 차트인데 역대 최고죠. 역대 최고인 것을 떠나서 이 기울기를 보시게 되면 너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저런 상태에서 리볼빌 잔액이라든지 신용카드 대출이 증가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증가가 안 된다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미국의 경제는 소비인데, 소비는 저축과 소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이어왔다. 이 빚이 늘지 못하면 소비가 둔화되거나 침체되겠죠. 이런 흐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리볼빙 잔액 포함한 신용카드 대출 포함의 이 순변동 추이가 전혀 늘지 않고 오히려 다음 달이면 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신용카드 대출 금리가 역대 최고 수준까지 기록했던 이런 모습,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고금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은행대출 담당자 서베이가 있었죠. 사실상 대출 심사가 유독 까다로워진 게 아닙니다. 지난 연도 대비해서는 오히려 완화적인 결과가 나왔음에도 신용카드 대출 수요가 계속해서 약화됐다는 것은 고금리의 부담을 여실없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신용카드 빚을 늘래야 늘 수 없는 그런 한계치까지 다다랐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카드 전체 연체율이 3.1%인데 지금 이 레벨이죠. 코로나 팬데믹 이전을 상회했습니다. 그럼에도 역대 평균보다는 낮은 레벨인데 이걸 보면서 아직도 뭐 괜찮다 이렇게 평가하시지만 오른쪽 차트를 보셔야 돼요. 중소형 은행들의 연체율은 가파르게 급증을 해서 현재 7.8%입니다.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차치하더라도 7.8%가 역대급 수준의 레벨이거든요. 과거에 경기 침체가 났던 상황에서도 이렇게까지 치솟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지금 미국 경제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런 의미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저축률 3.2%가 나온 것 또한 대부분 극소수의 부자들 비중이 압도적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서민들, 중산층은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소비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신용카드 대출 심사 정도가 까다로워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대출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한계치까지 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의 고금리 상황에서는 미국의 소비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 소비자 신용잔액 큰 폭으로 하회를 하면서 결국 신용자금 조달 상황이 지금 부진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여실없이 부유층을 제외한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소비가 지속 가능하기는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3월 소비자 신용잔액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